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저항력이 생기고 또 감염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른데요. 몸속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태양의 코로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즉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때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로 유명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고, 어째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계속해서 세계를 위협하는 걸까요?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숙주의 체내에 침입에 성공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먼저 숙주 속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돌기와 숙주세포의 막 단백질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서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막이 융합하면서 바이러스의 정보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곧 바이러스 속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한 가닥의 RNA 유전체가 숙주세포의 영양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객체를 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원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세포 속의 재료들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치사율은 사스가 약 10%, 메르스가 약 30에서 35% 사이, 그리고 코로나19는 현재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예측상 약 2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에서 5명이 죽는다는 수치는 절대 무시 못할 수치이지만, 그러나 95명 또는 98명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후천적 면역 체계로 알려져 있는 적응 면역 체계에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바로 이 적응 면역이 없기 때문에 식물계에서 작동하는 신종 병원균의 등장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창궐한 감자 역병에 의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그러하죠. 쉽게 잘 자라고 다른 곡물에 비해 생산량도 월등히 많아 감자는 신의 축복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감자 마른병이라는 감자 역병이 돌면서 감자는 전부 검게 변하며 빠른 속도로 썩어나갔는데요. 그러나 우리처럼 후천 면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다른 방법으로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크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연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타고나는 면역입니다.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피부, 병원체가 세포에 붙지 못하게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 몸 안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등의 활약이 자연 면역에 해당하죠. 획득 면역은 병원체를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력입니다. 획득 면역을 주도하는 것은 면역세포로 불리는 B림프구와 T림프구입니다. B림프구는 병원체를 물리치는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는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드는 걸 돕거나 직접 병원체와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 반응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우선 1차 자연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를 즉각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일단 표피세포에서 산성물질, 병원균 분해 요소 등을 분비하며 방어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피부 방어막을 통과해 세포를 감염시키면 우리 몸은 1차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대식세포와 면역세포인 자연 킬러 세포, 수지상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주로 침입한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발열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열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에 약한 바이러스는 발열 반응에 의해 무력화되는데요. 만약 1차 자연 면역에서 막아내지 못한 침입자는 2차 면역 반응인 획득 면역으로 이어집니다. 획득 면역의 첫 번째 단계는 침입자 분석입니다. 자기와 비자기로 구분해 자기는 보호하고 비자기는 죽이는데요. 이를 처음 결정하는 세포가 수지상 세포입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은 수지상 세포는 대식세포와 함께 자신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T림프구에게 침입자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T림프구는 B림프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침입한 바이러스만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라고 명령하죠. B림프구가 항체를 분비하면 항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찾아내 침입자를 무력화시키거나 무력화 작업이 안 될 경우 가둬버립니다. 한편 강력한 면역세포인 T림프구는 바이러스로 꽉 차 있는 세포와 바이러스만 선별적으로 공격해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인체 안에서 T림프구가 1,000억 개 정도가 있고 종류도 2,50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B림프구는 바이러스의 정보를 기억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해 분해합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면역계가 오작동하게 되는데요. 정상세포를 이물질로 오인해 자신의 장기 조직이나 성분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 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가면역 질환도 이 사이토카인이 아군을 공격하는 신호를 보내서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죽여야 하는데 폭풍처럼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환자의 폐나 신체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의 도움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면역력 강화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